자, 여러분들 그 경매 물건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치권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좀 덮어놓고 유치권을 그냥 패스하실 겁니까? 유치권 물건은 다 입찰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유치권 물건 뭐 대부분 뭐 허위 유치권이야. 과연 그럴까요? 아, 난 유치권 물건 내 레벨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절대 못해요. 네 레벨 내 레벨이 어딨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저희 우리 카페 경매는 실전이다. 연습은 없다. 전투력 최강의 카페입니다. 그냥 오늘 유치권 경매 물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물건과 유가증권 대상으로 한다. 뭐 유가증권은 제외하고요. 그냥 부동산 물건. 채권, 내가 돈 받을 게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서 생겨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 채권의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돈 주는 시기, 종기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부동산에 돈 받을 게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그렇죠.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가 뭐죠? 제가 뭐 공사를 했어요. 어떤 뭐 다가구 주택을 공사를 했는데, 이제 기성비를 받지 않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층 공사하면은 이 건축주가 돈을 주죠. 갑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1층 공사할 때 1층에 대한 기성비를 줍니다. 그럼 1층 완결하고요. 또 2층 대비해서 기성비 청구하면 2층 완결되면은 또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하다가 멈췄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필리핀으로 가셨는지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분은 낙동강을 오리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돈 받기 위해서 점유, 여기 안에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지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돈 받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경매래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경매 신권 때 경매 물건 보잖아요. 이분은 경매 신권 전에 보통 1년 전에 경매가 진행 중일 때부터 뭐 길게는 2년 전부터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유치권 그냥 현수막만 딱 붙여놓고 신권에 낙찰이 안 돼서 점유하고 있지 않다가, 또 만약에 7월 7일에 한번 유찰돼서 7월 7일에 낙찰 안 돼서 또 점유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8월 8일에 낙찰된 거를 당일날 법원에서 확인한과 동시에 점유를 하러 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변제기부터 점유하지 않았다는 거를 법원에 자료를 내면은 유치권을 깨트릴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현수막만 이렇게 붙여놓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가 누군가가 낙찰되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그때 점유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밑에 써있죠. 그래 한 놈만 걸려라 같이 죽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유치권 뭐 경매 물건 들어간다고 서로 죽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수막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넘은 사람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유해서 돈 내놔라 버티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억울하니까 3년하고 1일차 돼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비 주고 협상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유치권 신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되고요. 위 근저당이기에 경매를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왔습니다. 돈 받을 사람이. 경매는 은행이 넣고,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마음이 바뀌었어. 나 사실 받아야 돼. 그때 내가 뭐가 쉬운 것 같아. 막걸리를 많이 먹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어. 그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간주의 의무. 유치권자가 뭐 채무자나 소유자 동의 없이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데 막 전대를 놔. 임대를 놔서 임대료를 받아먹거나 그걸 가지고 사채업체한테 막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한 거기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해.
그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한 겁니다. 근데 10조 같은 경우는 판결문, 법원에서 판결문 받으신 분, 이거 공시되어 있는 금액은 빼도 박도 없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길면 길수록 이자까지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유치권 신고자인데요.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 분, 팩트에 가깝고요. 세 번째 분, 유치권 신고서만 딸랑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딸랑. 뭐가 돈 받을 돈이 있다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 보시면요, 본건이 있고요.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하수관이 있는데 나름 이 타운, 이 마을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비슷한 주택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 하수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내동댕이 쳤다는 거는 유치권자가 지금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막 하다가 다 내팽개치고 돌 다 깼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자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또한 돈 받을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경매당하는 거 그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1일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4월에 유치권 신고를 했다. 1번 토지 2번 건물에 토지상의 조경 작업을 위한 조경석이 적시되어 있었고 철도 침목을 이용한 테라스 설치 작업 중이었고 3번 토지는 부동산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 사용 중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물건 사진 보면서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 어반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100% 가짜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유치권 신고 비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쌀을 넣으면요 이렇게 튀겨지죠. 뻥.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땡땡부로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2,100만원. 나 깜짝 놀랐어. 지금 2억 천인 줄 알았어요.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유익비가 뭘까? 이게 만약에 2억이면은 여기 도토리마을 운영하신 분이 이 식당을 오래 하셨으니까 시설비도 있고 영업권에 관한 권리비도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유추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유치권이 2억이어서 떨어졌나 봤는데 2천이에요. 2천. 이거는 자, 아까 그 공사대금 관련한 유치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유익비에 관련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익비가 뭐지? 유익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유역비는 아는데, 송승헌 예전 여자친구는 아는데 유익비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이게 상가 임차인인데 5층 탑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가 이제 옥상 아닙니까? 옥상에 여기 보통 이렇게 방수를 해놓잖아요. 방수해 놓은데 이제 이게 방수가 오래되면은 균열이 되면서 5층으로 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은 5층에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당장 전화를 하겠죠. 땡땡땡땡땡땡 전화를 하겠죠. 전화하는데 집주인이 배를 내밀고 배를 잽니다. 몰라 네 맘대로 해. 내가 할 부분이 아니고 주인이 할 거를 내가 했어. 그래서 그게 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어. 당연히 건물주한테 돈 받아야 되죠. 유익비니까.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당연한 건데요. 자기가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하는 건요, 건물의 가치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의해서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데 이제 이런 분들께서 억울하니까 다는 아닙니다. 소수의 입장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속된 말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나 이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사비 준비하고 와. 나 한 돈 1,000만 원 받고 될 사항이 아니니까 유치권 신고 됐으니까 본인이 싸게 낙찰 받는 것만큼 나한테도 각오하고 들어와. 이렇게 좀 유치권이라는 그 신고서를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